자, 어저께 이제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일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될 이유가 더 굳었다라는 쪽에서는 맞는 거고요. 이제 헌법재판관들 안에서 현재 6대 2거나 5대 3이거나 이 상황에서 뭔가 재판장이 조율 중이라서 이게 결론이 안 난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이 결과를 받아본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지금 인용을 혼자 주장했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테러를 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죠. 왜? 정계선만 꺾으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될 것 같은 모양이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와 관련해 윤 지지자들이 사실상 개인 정보를 어떻게 빼냈는지 모르지만 공유해가지고, 현재 표적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부동산 앱과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주소를 찾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과연 안 되죠. 이렇게 불가능하죠. 찾을 수 있나요? 사전 주소를 알기 전엔 등기를 못 대보죠. 어딘 줄 그러니까요. 알고. 어딘 줄 알고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문희정 치면은 다 제 주소 안 아실 수 나오죠. 있어요? 너는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네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은 없죠. 어쨌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 욕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집 앞에 찾아가지고 했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왜냐면 우리도 정영식이 집 앞에 왔다 갔다 할까요? 김복형이 집 김복형이 집 앞에 가야 되는 거 찾아가서 아니에요? 우리도 김복형이 저기 부동산 앱이랑 등기소 이용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아니 찾아봅시다. 이거는 못 찾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도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그 야당 차원에서 다 같이 해야 된다 나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야, 너도 자꾸 극단적으로 아니. 가. 왜 똑같은 놈이 되려고 그래?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집회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또 하잖아요. 기각 나왔네? 그럼 이제 정개선만 하면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나머지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경찰이 헌재를 지킨다는 게 인용이 된 다음에 윤측 지지자들의 어떤 반발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기각을 시켜서 우리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화딱지가 나서 돌무대기를 타고 넘어갈 때 그거를 막는 척하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못 막겠어요. 그래서 경계개혁을 하려는 수작인가? 라는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많은 분들이 탄핵돼서 돌아오면 어떡하나요? 또 탄핵하면 되죠. 그날 오후에 풀려났다고 결정 나는 순간 바로 재탄핵하면 됩니다. 표결해갖고 통과시키면 돼요. 지금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국짐의 대선 주자 애들 많습니다. 지금 다 해놨어. 심지어 초동 자금도 꽤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풀려갖고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탄핵하면 또 200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놈은 탄핵 실갱이를 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아무 짓도 못하고 멈춰 있다는 거지. 망해가고 있습니다. 뭐 설명하겠습니다만 통상 압력부터 시작해갖고 외교 고립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 환율까지도 지금 나라 망하는 꼬라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덕수가 돌아오자마자 환율이 1467.7원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5원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망하고 있어. 결국 니네들이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무슨 태민에서 잡혀서 그런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어서 그런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윤석열한테 김건희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깔까봐 그런다든지 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거를 살리겠다고 인용을 안 하고 버팅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거는 대한민국 자체를 하루하루 망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1년 GDP가 벌써 몇 달치, 2달치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니들은 월급 받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1,100원, 1,200원, 1,100원만 넘어가 나라 망했다고 했어. 조선일보가 나서가지고. 지금 1,467원입니다. 이제 1,500원 돌파하게 생겼어. IMF 넘어가게 생겼어 지금 때보다. 아무튼 이러한 짓거리들이 빨리 종식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헌재 앞에 가서 빨리 인용해라라고 시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현재로서. 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헌재를 불질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또는 헌재는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만일에 안 되면 180일을 넘겨가지고 결국은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을 못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기소가 연한을 넘겨갖고 넘어가는 뭐 요런 시나리오도 어찌 보면 꾸미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진영이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돌려와야지라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당일날 바로 탄핵이에요. 그리고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재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헌재는 어차피 정해진 결론을 알면서도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헌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이고 민주시민들이지 저쪽 우익단체 애들이 여러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대려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미련한 짓을 빨리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네,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덕수는 최소한 자기 정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상적인 짓을 할 것이다. 마은혁이처럼 아무 짓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대려 마은혁이 아니고 최상목이요. 죄송합니다. 최상목 대행처럼 아무 짓도 안 하는 짓은 안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상해. 제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젯밤에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NSC를 소집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 및 사이버 공격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유지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네가 한미 동맹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정말 생각한다면 빨리 마은혁 재판관부터 임명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결정부터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평상시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NSC를 안 열거나 윤석열은 한 번도 NSC 참석을 안 했잖아요. 최근 들은 거의 하질 않았죠. 그리고 처음엔 퇴근했다가 막 돌아오고 막 있다. 처음에 한 번 그랬어. 늦게 그래서 9시 넘어갖고 왔다 그래갖고 술 먹는 시간에 했다고 짜증낼 거라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젠 아예 가지도 않아요. 새벽에도 안 나가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했어. 국방장관 따까리들만 모여갖고. 근데 별다른 지금 도발 징후가 없는데 똥풍선도 안 날아와. 네. 갑자기 이 짓거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새끼가 군 장성들 모아놓고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쟁하려고 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야. 현행법상으로 계엄을 현재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방장관이 없기 때문에 계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총리가 계엄 권한도 대행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국지전 이상 전면전에 가까운 뭐가 생기지 않으면 계엄을 사실상 계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전쟁 상황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비상조치를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도발은 이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국지전 상황이나 포격도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양쪽에 사람들이 총구를 부딪히고 비행기를 날리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전면전 상황에 가까운 거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도발에 대비하라. 이 얘기는 도발이 있을 거란 얘기로 들려요. 거기에 추가로 뭐랬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라. 사이버 공격이 검찰 서버나 창원지검이나 아니면 공수처나 이런 쪽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내란에 관련된 조사 자료가 없어지는 사이버 공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아이씨. 이런 잣 같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윤석열 석방되자마자 영연백을 3,000개 샀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이게 10,000개 분량이더만. 발주가 3,000개고 예산 편성을 한 금액으로 2억이 넘는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한 걸로 보면 10,000개를 살라 그랬다는 거예요, 10,000개를.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도 샀습니다. 그래요. 거짓말 탐지기를 왜 사지? 이 와중에 누구의 거짓말을 탐지했다고 사는 거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입찰서 제출 마감은 3월 25일 10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국방부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왜 필요하냐? 8천만 원 규모의 거짓말 탐지기 구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그 예능에서 보시는 손가락 얹어놓고 전기 찌릿하게 오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야, 진짜로 사람 묶어놓고 피부부터 시작 땀 나는 거, 눈동자 움직이는 거, 혈압 뛰는 거 다 조절해갖고 미세하게 거짓말 밝혀낼 수 있는 진짜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최소한 4대 이상을 살라고 한 거예요. 4대에서 5대 정도를. 이거는 대놓고 계엄을 아니, 이거 갖고 지네 군인들 조사하려고 이거 살라 그래도 진직 샀어야 되잖아. 절대 아니지. 왜 3월 달에 와갖고 이걸 사겠다고 하냐고. 이 새끼들은 지금 북한에다가 포 한 방 쏴가지고 역으로 얻어 처맞고 나서 그걸로 비상사태 선포하고 북한이랑 전쟁을 하는 거는 전쟁하거나 북한이랑 교전을 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10,000명 넘는 불순 세력과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남한에 있는 친북주의자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쓸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진짜로 죽이겠다는 거. 만일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평화 시위를 이뤄내고 있는 우리 측 입장에서도 이제는 목숨 걸린 일이야. 목숨 걸어야지. 니들은 총을 가지고 몇십만 발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지만 우리는 집에 있는 칼 들고 밖에 있는 몽둥이 들고 사이다 실어는 빠루 들고 렌치 들고 니들 상대할 수밖에 없어. 죽이러 오는데 얌전히 앉아갖고 총 맞아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이거는요 사실상의 내전을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이 국민을 상대로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을 왜 들먹거리겠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은 자동으로 한미동맹에 의해갖고 참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참전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릴 정도로 밀고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상호 양방 간에 교전은 있을 수 있겠죠. 포격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건 미군이 정치군사적으로 막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도 저질러가지고 지금 있는 민주세력을 쓸어버려야 윤석열, 김건희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한민족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미 그거는 내려나오세요 여러분.
저 새끼들은 사람 아니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번 산불도 이상하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있었던 외신 뉴스가 생각이 나. 응? 소련의 호위구가 왜 북한을 갑자기 직접 방문했을까? 쇼이구가. 김정은 만났던. 김정은을 맡. 이게 쇼이구가 잘 이렇게 그 외부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상의 군사 러시아 군사 그 지휘 체계의 최고의 탑에 있는 거 푸틴의 신복인데 김정은을 직접 찾아왔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는 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우린 그때 우크라이나 생각했잖아. 우크라이나가 아닌 거야. 남북 간에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는 어떻게 도울 거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즉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군 안에서든 어쨌든 러시아도 첩보가 있을 테니까 뭔가 불순한 움직임이나 이런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맹관계인 러시아가 북한에게 모종의 충고를 하거나 안전대비를 해주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거지, 이게. 연결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내전 직전의 상황 같아요. 이게 오늘 오후에라도 갑자기 윤석열 파면합니다라고 헌재에서 발표만 해버리면 끝나요. 통상적으로 미리 날짜를 지정하기 때문에 안 한다? 또는 날짜를 지정 안 하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 거 없어. 하면 돼.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도 갑자기 해도 돼. 근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와 그동안 절차상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잖아. 심지어 후보로 있던 한 총리까지 전부 다 판결 끝냈잖아. 일반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 후로 미룬다고? 아니 대통령 관련된 탄핵건이 제일 중요하다며. 장관들 거보다 먼저 끝낸다며. 그러니까 목요일에 일반 사건 때문에 다른 거 안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일반적인 이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머리를 깎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머리를 미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헌법재판관이라는 놈들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미 어겼고 그리고 이미 마지막 판결이 끝나고 또 앞에 절차상으로 할 게 다 끝나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딴 걸 먼저 하겠대. 딴 걸 또 먼저 해야 되니까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라는 거야. 이게 시간 벌어주기밖에 더 돼? 쟤네들이 단추 눌러갖고 한반도에 전쟁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를 부추기는 거밖에 더 되냐고. 시간을 주면 줄수록 저 새끼들은 윤건이는 무슨 짓이라도 해. 왜? 어차피 걔들은 죽을 거야. 이 상황으로 하면 사형당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목 아파. 그런 놈들한테 어차피 다 죽어갈 놈들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망치는 짓거리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헌법재판소 니놈들은. 머리. 속상하네 진짜. 공수처가 헌법재판소를 뭐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고발을 또 해야 되고 그거 언제 하겠어요 또. 그리고 지금 법으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법으로 안 돼. 윤석열이 지난 3년 가까이 계엄을 준비를 해왔어요. 3년이 넘도록 계엄을 준비하면서 계엄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내가 헌법적인 처리를 받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안 했겠냐고. 그래서 검찰과 재판에 관련된 법원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 하는 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다 지성향으로 바꿔놓고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렇게 어떻게 주물러가지고 약점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니들이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어떻게든 헌재에서 살아 돌아온다. 즉 내란이 아니었더라도 이번 계엄이 아니었더라도 뭐 다른 걸로 해갖고 선거 문제라든지 뭐 명태금 뭘로 나를 탄핵을 시켜도 나는 돌아올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비책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미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일단 빨리 탄핵을 인용해 주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당사를 광화문으로 옮겨놓고 지금 비상대책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이 이제는 뭐 월화수목이 없이 매일같이 지금 광장에 나가가지고 헌재의 빠른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아니, 민주당은 진짜. 민주당은 기어이 이 마은혁 임명 거부를 하게 되면 재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탄핵을 하게 되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거는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했고, 그 위반에 대해서 마은혁이 임명을 안 하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이거는 헌재 유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마은혁을 잘라내기 위해서 한덕수를 자기 부적을 하면서도 살려보냈는데, 한덕수 또 이걸 안 해. 그러면 같은 죄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뭐 7종 8금이야? 풀어주고 다시 잡아놓고 풀어주고 또 집어넣는데 또 기각을 시키겠냐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한덕수를 기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이 국무회의 자체를 완전히 할 수 없도록 전체 내각 탄핵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 던져 놓는 거예요. 처리를 하든 말든 대신에 처리를 하더라도 이미 윤석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뒤에 편결하기 전에 윤석열은 끝내라고 똥차를 빼서 다시 뒤에다 집어넣어서 밀어넣을 수 있는 방식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인용하나요?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무회의가 없어지게 되면 헌법에 대한 의결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국무회의가 사라지고 나면 그냥 국회의장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무회의 초유의 부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임시적인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비상내각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상내각 안에서 선거주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방법이 아닌데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말이 많겠죠. 무슨 역풍이니 독재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미 국민 70%가 탄핵 찬성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법기술로 저지랄을 한다 그러면 헌재도 사실은 내란 공범인 겁니다. 그러면 싸그리 다 날리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갖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거국 내지는 임시 내각이 국회에 의해서 결성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의 50% 이상은 철저하게 이거를 밀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헌법 개헌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번 총선에 맞춰가지고 헌법 개정을 해갖고 아예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갈 수 있는 지방선거도 맞춰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헌법 개정을 하고 검찰, 헌재, 경찰 각자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기구들의 어떤 청산 내지는 개혁, 통폐합을 진지하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의회가 갖고 가고 민주진영의 192석으로 이거를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 재판관 탄핵할 수 있냐고 하는데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데 과반 찬성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의미가 없습니다. 탄핵하면 쥐들이 판결할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니 동업자가 지금 탄핵을 받아갖고 들어오면 지네들이 안 됩니다.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관 8명을 전부 다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 자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 지금 헌재가.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전쟁 나게 생겼잖아 지금. 어?
전쟁 나게 생겼고, 한덕수는 갑자기 NSC 소집해가지고 또 사람 긴장하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기회를 주지 말라고, 헌재는 빨리. 모든 거는 인용합니다. 철저한 증거에 의해서 인용합니다. 나 8대0 안 바래. 그냥 6대2로 해, 그러면. 제발. 제발. 6대2로라도 해갖고, 빨리 좀. 해임만 시켜줘, 해임만. 살려보내면 그땐 죽는 거고, 같이 이 나라 그냥 석기시대 가자는 얘기, 50년대로 가자는 얘기고, 그걸 바라지 않으면 하란 말이야, 빨리. 삼성이 그만큼 시그널 줬으면은 좀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재명 대표 만나고 이재용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먹히나? 그것도 참 신기하네. 삼성 말도 안 들을 정도로 심각한, 이 정도면 거의 자식을 인질 잡혔거나 어디 납치돼 있다고 하기 전에는 이런 버티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이해가 안 정도예요. 된다 진짜.